요즘 미증시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적인 모습인데요. 자, 우선 이 모습 주가 차트부터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전에 상단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하락에 대한 이 하단을 어디서 잡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게 표기를 했을 때는 13,200포인트대까지도 그려보기도 했었는데 일전에 있었던 22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 이후부터 해서는 지금 현재 작은 박스권에서 횡보의 모습, 오늘은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냉탕과 온탕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반복 속에서 새로운 악재가 출현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노출됐던 악재들이 계속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반등한다라면은 그때그때 기업에 대한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무튼 이제 큰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좀 경계를 하면서 횡보의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나스닥 하락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이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자, 넷플릭스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미 좀 큰 하향세를 좀 보였다가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후에 방역이 완화되면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미 어제 아침에 이 미증시가 마치고 난 다음에 미증시가 플러스 마감했었지만 시간에서 넷플릭스가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미증시가 출발할 때도 넷플릭스는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넷플릭스 관련된 OTT 혹은 엔터테인먼트 제작 회사들이 조금은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가입자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가입자 수치가 사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2011년도 때부터 해서 단 한 차례도 줄어든 적 없이 꾸준히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뉴스를 좀 들여다보시면은 러시아의 이 대제재로 인해서 혹은 러시아 안에서의 넷플릭스 가입자 이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급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시아권에 대한 넷플릭스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게 또 증가되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한 수급 유지는 그러니까 실적 유지는 그래도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넷플릭스 비롯한 OTT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 가령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이와 같은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이번 조정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실적 전환에 대한 타이밍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빠지는 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어제 전일 원전에 대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이 노후된 원전에 대한 가동을 연장하겠다라는 정책과 함께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가 빠지고 전반적으로 횡보 장세에 조금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면은 테마주들이 강할 것이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출발할 때 한신기계부터 해서 어제 시간에 되니까해서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이처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장 초반 출발 기대해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슈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요. 아이폰 14입니다. 아이폰이에요. 자, 드디어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 1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4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자료 화면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폰 14가요. 일단은 사진이 유출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렌더링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이폰 14에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유출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형판의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아이폰의 이미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추측할 수 있는 추출 사진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면적인 이 모서리가 모두 다 곡선이 이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 사각형이 아니라 이 깎인, 그러니까 식각 기술이 필요한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 부분이 상당히 도드라져 있습니다. 이 카메라 범퍼라고 하는데 이 구간이 이전에 있었던 아이폰 13보다는 조금 더 높게 좀 두툼한 모습으로 출시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메라 후면에 있는, 전면이 아니라 후면에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하이엔드급 카메라가 탑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고요. 자, 이게 이제 그저께 나왔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요 이 아이폰 제조 부품 공급사에 대한 밸류체인이 공개가 좀 됐습니다. 자, 일단은 공개된 내용들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다음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측하는 이미지의 사진인데요. 자, 기존에 있었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와 같이 카메라 위치에 대한 노치가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그러니까 좀 이 구간이 다 이 카메라 노치 구간인데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치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구멍만 있는 뭐 펀치홀 디스플레이 혹은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이렇게 불려왔는데, 자, 이번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구멍과 스피커 위치 정도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나왔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아이폰의 형태와 달라지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기업들, 뭐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연출할 수 있는데 일단 OLED 패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펀치홀에 대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단가 인상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카메라 쪽에서의 하이엔드급에 대한 단가,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의 단가를 예측해 본다라면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지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OLED 패널 아이폰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바닥권에 대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아이폰 제품들에 대한 이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해왔었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몇몇 이 제품군들에서는 좀 같이 양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게 되는데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OLED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OLED 패널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이 같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성전기에 대한 제품들도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하이엔드급에 대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전력 이 노출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MLCC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을 보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 스마트폰보다는 MLCC에 대한 사용량 개수가 더 늘어날 걸 봅니다. 그러면은 매출 또한 상당히 기대될 것이다. 삼성전기 또한 사실은 주가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힌트가 오늘 이런 종목들, IT 종목들이 보기 좋은 것이 어제 나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오늘 코스피에 있는 IT 기업들에 대한 동반 하락도 예상합니다. 저는 오히려 시초가에서 밀려서 떠밀린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IT 종목들에 대한 조정을 오히려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H가 오래전부터 아이폰에 공급을 해왔었던 PCB 기업인데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뭐 인피니트 O, 펀치홀 이와 같은 OLED 패널이 공급하게 되면은 그 OLED 패널을 관리하게 되는 기판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BH 같은 경우에는 FPCB에 대한 공급으로 인해서 단가 인상에 대해 혜택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 종목은 이미 좀 선반영을 한 듯한 모습이죠. 자, 오히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 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주가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한 이 눌림목, 숨고르기가 나고 난 다음에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지금의 위치에서 추격하기보다는요, 25,000원 구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이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택한 가장 탑픽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추천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LG 이노텍. 누가 뭐래도 아이폰 얘기 나오면은 LG 이노텍. 자, LG 이노텍의 전체적인 매출은요,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향에 대한 매출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70%가 이 애플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애플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핵심 공급사입니다. 하이엔드급 나온다. 그러면 단가가 큰
카메라 모듈 LG 이노텍이 공급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애플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폰 13에 대한 흥행으로 해서 LG 이노텍은 지난 3분기,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대 분기까지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폰 14까지 새로 나온다? 초반 시장 흥행몰이가 기대될 수 있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아이폰 14뿐만 아니라 LG 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카메라 모듈 때문에 전장 부품에 대한 공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때문에 TOF, 그러니까 거리 계산하는 3D 센싱 기술,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기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수혜, 전장 부품에 대한 수혜, 이와 같은 키워드로 LG 이노텍을 보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이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지는 게 목표입니다. 자, 떨어지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은 37만 원대에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저는 매수가 시초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37만 원대에 매수 준비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이 신고가 돌파해서 43만 원, 손절 나이 때는 35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LG 이노텍이었습니다.